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하던 거하고는 뭐 주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될 주제긴 합니다만 조금 그 의미를 좀 달리합니다. 오늘 48번째 시간인데요. 원래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할 때 브런치 카페를 시작할 때 한 1년, 그러니까 한 50개 강의를 해서 하나를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했는데 벌써 48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 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 이머징 시장,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된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투자자한테 가져다 주고,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주제라서요. 그런 이제 뭐 의견은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근간이 되는 거를 한번 오늘 짚어드리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주제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선진국 지수냐, 근데 우리가 얼핏 그냥 용어로 들으면 선진국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MSCI 지수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MSCI 이건 뭐냐면 미국의 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여기서 만든 인터내셔널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지표라는 얘기죠. 미국의 모건 스탠리 캐피탈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란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서 만들어서 작성해서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세계적인 주가 지수냐? 전 세계의 글로벌 펀드들이 다 이거를 이제 투자 기준으로 삼아요. 우리 이제 그 벤치마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전체 글로벌 그 펀드의 한 95%가 이 MSCI 지수를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규모만 해도 거의 뭐 이제 4조 달러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추종하는 펀드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예, 사이즈가. 근데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지에서 만드는 FTSE 지수도 있어요. 이 지수에는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대우를 받고는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95% 이상이 MSCI 지수를 이거를 추정하기 때문에 뭐이 파이낸셜 타임스지에서 만드는 FTSE 지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일부분 쓰일 뿐이고 대개의 경우는 MSCI 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게 거의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근데 이제 MSCI에서는 여러 가지 지수를 만들어서 이게 발표를 해요. 그게 이제 등급별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뭐 선진국이냐, 이머징 마켓이냐, 또 뭐 그 밑에 이제 프론티어도 있고 뭐 또 프론티어 밑에 급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등급에 따라서 지수를 하기도 하고 지역별로 이게 뭐 중남미 지수 뭐 아시아 극동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국가별 지수도 어, 발표를 하죠. 국가별로.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별로도 해요. 요새 많이 얘기하는 뭐 이제 신재생 쪽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하여튼 이 산업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에 그 따라서도 또 다르게 하고 뭐 이래서 이 지수가 한 100여 개가 발표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중에는 상당히 이제 부분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개 경우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MSCI 지수 중에서 이 선진국 지수와 그렇지 않은 그 우리가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 지수와 우리가 어디에 편입되는 게 유리한 건가? 그리고 우리는 왜 계속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려고 문을 두드려도 번번이 우리는 실패하느냐?
근데 뭐가 좋은데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냐?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래서 MSCI 지수에 목을 매냐? 전 세계 펀드의 95% 정도가 이 지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우리도 해야죠. 우리만 딴 세상에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시자고요. 그러면 MSCI에서 그 이제 등급별 국가 등급별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해요. 첫째가 뭐냐면 선진국 지수, 그 다음에 신흥시장 지수, 그 다음에 프론티어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선진국 지수에 어디가 들어가 있나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페인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나이가 70에 가까지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동경에 오던 선진국 이름 다 나와 있어요.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포르투갈, 호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못하다고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뭐 우리는 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죠. 세계 그 4대 강대국을 놈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다고 어떤 외국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재미난 얘기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 놈, 뭐 일본 놈, 소련 놈, 중국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이 센 나라인데 왜 선진국 지수에 이렇게 보니까 몇몇이 보면 뭐 우리보다 별별 없는 국가도 들어가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이거 우리 왜 못 들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한국이 속해 있는 이 신흥시장, 이건 MSCI, EMF, 이게 이머징 마켓 인덱스 프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보면 브라질, 중국,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 사우디, 남아공, 멕시코, 칠레, 페루, 그리스, 헝가리, 이집트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얘들이랑 같이 놀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역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세계 경제 대국이고 뭐 G7, 뭐 G9 뭐 이런 거 할 때 뭐 초청국이고 뭐 이런데 아니 우리가 왜 얘네들이랑 같이 놀아야 돼?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신흥국 지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한 단계 아래인 프론티어 시장이 있어요. 이 프론티어 마켓 인덱스에 보면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오만, 요르단,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등등등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뭐 우리가 어떤 면으로 봐도 얘네보단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일로 못 들어갈까예요. 왜 우리가 선진국 여기 보면 우리보다 형편없는 애들 많은데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 MSCI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 지수에 넣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이게 조금, 뭐 내가 주식 투자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금융이 어느 정도 뒤처져 있고 우리나라 금융 관료들은 어떤 생각을 앞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이제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자랑하기 위해서 요새 K자 많이 붙이잖아요. K 뭐 문화 컨텐츠도 K 컨텐츠, 뭐 K 방역, 뭐 그렇게 하고 세계적인 그 방탄소년단도 한국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서 선진국 취급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K 금융,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좀 그렇게 세계가 좀 부러워할 만큼 자랑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누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이 금융하고 교육하고 정치가 낙후돼 있다. 그런데 뭐 그럼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금융은 낙후돼 있는 건 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매불만 가려고 그러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우리한테 뭐가 좋냐?
그렇잖아요. 뭐 폼 잡는 것도 잠깐이고, 어, 우리한테 뭐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 선진국 지수,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편입되는 국가가 되면 뭔가 우리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지만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이 글로벌 패시브 자금 있잖아요. 이런 펀드들이 엄청나게 이제 유입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야, 얘네도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우리 얘네 거에 투자하자. 그러면 뭐 세계 각국의 그 패시브 자금들 또 뭐 이 펜션 펀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로 대거 유입해 올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늘 신경 쓰이고 걱정하는 뭐 외국인이 팔았네, 샀네, 뭐 이런 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 왜? MSCI, 모건 스탠리 그 캐피탈 인덱스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 지수야.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가도 보면 이 선진국 지수의 평균 PER이 20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가 오른다 이거 아닙니까? 주가 오르고 외국인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어.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조금 앞장에서도 말씀드린 우리보다 경제 규모도 형편없고 유럽에 뭐 있지만 조그만 회사 저기 나라들 많잖아요. 이 얘네들은 뭐 선진국 지수에 왜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왜 못 들어가냐? 얘네보다 뭐 우리가 뭐 경제 규모가 딸리냐? 어, 어, 저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뭐 다 그렇게 있고 4대 강국을 다 놈이라고 부르는 그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인데 왜 우리는 못 들어가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내놓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언제 가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MSCI 선진국에 우린 죽어도 안 들어가. 우리는 그냥 이머징 국가로서 좋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 언젠가는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 없고 안 내고 그냥 선진국에 싹 간다? 그거는 이제 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를 오늘 이제 알아보면,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뭐가 문제인가? 이게 허용하기 힘든 거를 MSCI가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첫째, 원화의 역외 거래를 허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화가 24시간 이게 역외에서 거래되는 걸 허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차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그 투기 세력들이 한국을 뭐 작살을 내기 위해서 옛날에 IMF 때처럼 의도적인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받아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역외 거래해서 그냥 원화 가치를 폭락시키고 형편없게 해놓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충격에서 받아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환율 방어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뭐 환율이 그러거나 마나 우리 이거 왜 방어해야 돼?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숨 같은 거예요, 이 환율은. 그리고 이게 영향을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율은 뭐 매일 눈 뜨면 체크하고 뭐 여러분 뭐 무역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델리케이트한 문제란 말이에요. 환율 이 문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IMF 때. 이거 못해갖고 아주 한번 이 국가가 휘청한 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뜻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말해서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등록제 폐지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주시장에서 장이 끝나면 뭐 외국인이 얼마 샀어, 뭐 실시간으로 외국인이 얼마 샀어, 뭐 개인이 기관이 이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어,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얼마 샀는지 잘 몰라요. 이게 집계가 안 되니까 왜 투자 등록이 안 돼요, 그냥. 예.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지만 그 선진국 시장에서는
뭐 외국인이 얼마 샀는데 이런 거 집계 없어요. 예. 그냥 오르고 떨어지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외국인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 얼마 때리고 얼마 팔았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도 되게 무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예. 뭐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이제 결합 상품들이 자꾸 나오기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의미도 없고 이 환율 방어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도 얼핏 생각하면 이렇지만 지금 시스템에서도 외국인들이 맘만 먹으면 우리나라 공격할 수 있어요. 뭐 헤지펀드 몇 개만 싱가포르에 있는 헤지펀드 몇 개만 들이덤비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이제 역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꼭 우리가 걱정해야 되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하면서까지 선진국 지수 가야 되느냐 그대로 살자 하는 거하고 아니 이게 구한말 때 꼭 저기 우리나라 문 여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뭐 개항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도 그래요. 그때도 뭐 개항 막았지만 결국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진국 지수 안에 그러면 들어가 있는 나라는 다 환율 방어를 실패해서 망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잘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매도 완전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공매도 허용하지 않았다가 일부 이제 하고 뭐 코스닥 150만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거 없이 전 종목에 한해서 완전히 허용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지금 다 허용한 거랑 마찬가지죠. 의미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 뭐 공매도가 완전 허용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이제 의미 없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환이에요, 환. 그러니까 환을 진짜 우리가 환이 지금같이 이머징 마켓으로 계속 남아 있어서 여객어를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 방어를 하는 것인가? 이건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아니고도 공격하려면 할 게 많은데 굳이 이것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영원히 우리는 이머징에 있을래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제가 뭐 어떻다 얘기할 건 없지만 이쪽 의견은 이렇고 또 환율 방어를 주로 생각하시는 분 의견은 이렇고 그래서 뭐 제 생각엔 이건 정부 관료 사이에도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은 없는 거지만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깔려 있어서 우리가 번번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특히 이제 이 환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 상당히 이거는 그 뭐 경제적,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그런 거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거 아니지만 되게 생각하면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가 뭐고 이머징 마켓이 뭐고만 알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깔려 있다 하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앞으로 투자하고 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바라보시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브런치 카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